안녕하세요. 농촌 유학을 알리고 있는 지지마인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 지금 농촌 유학을 제가 장점과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DM이나 뭐 댓글로나 뭐 개인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이 단점이나 불편한 점도 이야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저희 가족의 육아나 이런 거를 소개를 하자면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좀 불편한 여행을 많이 시키는 편이었어요. 패키지 이런 게 아니라 너네가 직접 배낭을 메고 여행을 간다든지, 그리고 낯선 곳을 좀 체험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었거든요. 뭐 연고지도 없는 이 지역을 선택할 때 그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냥 얘기했을 때 그냥 흔쾌히 했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솔직히 기대는 하나도 안 하고 왔어요. 여기 작은 학교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온 상태고요. 저희가 교육의 방향성을 조금 보다 보니까 선택을 했던 곳이긴 했는데, 뭐 여기가 얼마나 지원해주고 막 이런 거는 크게 알아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다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았던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되게 선택이 되게 짧게 고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짧게 고민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조금 높았어요. 근데 뭔가 기대를 많이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도피로 오지 마시라고. 회피로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솔직히 도망친 곳에 낙오는 없잖아요. 아이가 도시에서 혹시 뭐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데 여기 와서는 사건 사고를 안 일으킨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아이들이 마음이 넓기는 해요. 하지만 아이들도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모든 걸 다 수용하거나 이해해 주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들도 조금 지켜보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말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피로 오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도시에서 치료를 요하는 아이는요, 도시에서 훨씬 더 인프라가 더 좋잖아요. 여기 시골은 뭐 상담기관이라 이런 게 잘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여기서는 잘 못하는 것들을 도시에서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가 소중하면은 남의 아이도 소중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시골 생활하면서의 불편한 점? 제가 이런 질문은 사실 좋아하지 않거든요. 단점을 자꾸 물어보시면 단점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게 장점을 물어보면 장점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서울의 생활의 단점과 불편한 점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없는데 시골의 생활의 단점과 불편한 점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꽤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이야기할까라고 했을 때 그냥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냥 현실적인 그냥 우리 생활이 진짜 어떤지에 대해서 약간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뭐 보완해야 될 점은 첫 번째는 이제 교통수단이죠. 셔틀이 아무래도 이용을 하긴 하지만 저희가 읍까지 한 25분 차로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읍에서 모든 게 조금 더 모여 있긴 해요. 뭐 아이가 뭐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간다든지 뭐 PC방을 간다든지 이러면은 제가 다 셔틀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버스가 있긴 한데 하루에 몇 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읍까지 데려다 주거나 데리고 오거나 뭐 이런 상황.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이렇게 픽업을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픽업을 조금 한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교통수단이 진짜 조금 더 잘 돼 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편의점, 마트 이런 것도 일찍 문을 닫아요. 마트 같은 경우는 여기 동네면 6시면 닫거든요. 근데 또 차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트 장을 볼 때도 조금 뭐
좀 멀리 읍까지 간다든지 큰 마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편의점 갈 때도 차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좀 미리미리 좀 사두면 괜찮아요. 또 이것도 저희 딱 왔을 때 배달의 민족을 딱 켰거든요. 그런데 텅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배달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다른 배달 음식 먹고 싶거나 포장 해오고 싶으면 한 차로 25분 왔다 갔다 하고 거의 1시간이거든요. 이러는 경우가 있긴 해서 사실 근데 배달이 그래서 포장이나 배달이 조금 줄기는 많이 줄었죠. 만약에 서울에서는 진짜 너무 쉽게 시켜 먹었던 것들이 시골에서는 쉽게 못 시켜 먹는 거. 아무튼 두 번째는 좀 벌레가 많다는 거. 그냥 그런 거. 벌레와의 동거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개구리 소리가 진짜 많이 울고, 그래도 뱀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조금 벌어진다는 거. 근데 저희가 이번에 모기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 이왕마을에 이제 한 분이 아빠가 진짜 많이 신경을 많이 써서 방역을 정말 자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보다 여기에 있을 때가 더 모기가 안 물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죠. 저희가 맨날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농촌에는 개인적인 것보다 공동체 생활이 되게 기반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농사를 지을 때도 혼자서 하지 않고 보통 품앗이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작은 학교나 교육 같은 것도 공동체로 많이 이루어지는 수업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런 곳에서 와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낯설 수도 있고요. 개인주의 같은 분들은. 근데 저는 되게 좋은 아이들과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학마을 내에서도 공동체가 많이 활성이 되고 있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되게 리더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도 반장님이 계시는데 저희도 오자마자 했던 게 리더 뽑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리더가 굉장히 좋은 분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따르고 있어요. 되게 나서서 하고 봉사정신도 되게 투철하시고요. 근데 너무나 유학마을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앞에 나가서 막 하시는 분이라 저희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리마을에서도 이장님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약간 딱딱할 수도 있었는데 속은 진짜 따뜻하신 분이에요. 맨날 저희 가끔 이렇게 마을회관으로 와서 음식 대접해 주시고,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툭 쌀 20kg를 다 가구마다 다 나눠주셨어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1년 농사를 나눠준다는 게 저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맨날 저희 감사하다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뉴스나 다른 데서는 시골 텃세라든지 무슨 돈을 걷는다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희 동네 어르신들은 시골 텃세 저희가 왔을 때 오히려 조금 멀리서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다가오지 불편하실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멀리서 막 보고 계셨는데, 그래도 구경은 하고 싶잖아요. 이 마을 안에 뭐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멀리서 보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집 위치가 입구에서 거의 바로 보이거든요. 저희 유학마을 단지 입구에서 거의 가운데 있어가지고 보이는데, 그냥 매번 오시라고 저는 그래요. 오셔서 내부도 구경시켜 드리거든요.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안에 지었어요.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꼭 그런 말씀을 해주셔요.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온 것만 자체로도 그냥 이렇게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게, 서울에서는 아이 관계가 거의 끝인 게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어떤 구조냐면요, 아이와 아이 관계도 있고 아이와 다른 부모의 관계도 있고 부모와 부모 관계도 있고 부모와 학교 관계도 있어요. 되게 조금 많이, 아니면 좀 촘촘히 돼 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많이 제가 간 적이 없는데, 이번 연도에 학교도 많이 가보게 되고 교장 선생님, 선생님과도 많이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전교생 학부모들도
저 조교생 해봤자 30명밖에 안 되는데 학부모들도 다 얼굴을 보게 되고 그래서 뭔가의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바로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보통 하진 않고요. 부모와 부모가 얼굴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와 다른 부모와 그 아이의 또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요. 부모한테 살짝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정 안 되면 학교 측에다가 또 문의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로 뭐 도시처럼 바로 학교한테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면요, 관계가 살짝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점. 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했던 이유는요, 처음에 이 집을 딱 왔는데요, 처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엄마 뛰어도 돼? 이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층간소음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구나. 여기 와서는 그게 해방이 됐죠.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처음에 진짜 막 뛰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었어요. 뭐 개구리 운다는 소리든지 아니면 생명의 소중함이라든지 논 1년에 그 농사를 다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자라는구나. 산책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바로 앞에 나가면 산책할 수 있으니까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진짜 없어진 거. 남들보다 빨리 가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그냥 내 속도로 걷는 거, 나답게 걷는 거, 그냥 이런 거를 조금 알렸지 않았을까. 새로운 가족도 저희 생겼잖아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희망이도 데려와서 새로운 가족 형태도 만들어졌고요.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랑도 많이 공유하거든요. 우리 다시 서울로 갈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할 때 다시 서울로는 못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요. 여기 생활에 지금 너무나 만족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제 뭐 영상이나 인스타로 봤을 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오실까봐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내가 교육에 대한 큰 기대가 있다, 뭐 사교육에 대한 큰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도시가 훨씬 더 인프라가 많이 돼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가 여유롭게 여기서 지낼 수 있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되게 아이들이랑도 얘기할 때 좀 좋은 점 뭐 이런 걸 좀 크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그런 공기 수업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갔을 때 여기 의자도 주더라?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에서는 다리 아파서 이렇게 서서 봤는데 여기는 의자를 줘. 여기는 뭐 간식을 줘.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요. 근데 아이는 계속 그 부모를 보고 있잖아요. 부모의 감정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 불편하고 뭐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다 느끼고 있기에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조금 좋은 점만 자꾸 찾아서 얘기를 하려고는 해요. 어디서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게 그냥 내가 행복하구나 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평안함 속에서 아이들도 좀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많이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학교는 어떻게 배정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전학생의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저희는 초등학교 아이가 6학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2에 전학을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